오늘 낭독할 책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입니다. 출판사는 수호서재. 지은이 마이클 트위그, 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응용행동 분석학을 전공했고 네바다 주립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 분야는 불안장애, 틱장애와 발모강을 포함한 강박장애 연구이다. 클라리사 옹, 보스턴 대학교 불안장애센터 연구원, 유타 주립대학교 임상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외과대학 맥린병원에서 임상 인턴십을 마쳤다. 주 연구 분야는 수용 전염 치료, 과정 기반 치료, 강박장애, 완벽주의 등이다. 두 저자는 유익한 완벽주의와 유해한 완벽주의를 구별하고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 완벽주의 언제나 지는 게임. 제2장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착각. 3장 두려움을 다루는 법. 4장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 5장 자기 비판의 현실. 6장 가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7장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8장 자기 친절의 쓸모. 9장 실패를 책임지는 방법. 10장 선택할 용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4장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 이 부분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허락하는 연습 낭독해 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주 불안, 스트레스, 걱정 같은 불쾌한 느낌과 싸운다. 완벽한 저녁 식사 장소를 정하기만 하면, 완벽한 휴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더 이상 불편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은 계속 찾아온다. 우리는 느낌에게 공간을 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느낌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얼마만큼 머물다 갈지 정하고 그 사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삶에는 아픔, 괴로움, 결함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함을 부정하려 하지만 삶의 일면을 거부하면 할수록 삶은 옹색해질 뿐이다.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결함과 그에 수반되는 감정들을 회피하려 하면 좋은, 훌륭한, 매력적인, 유능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마다 위축되고 만다. 결국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가 차단된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이 썩 유쾌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훌륭하게 해내면 트로피, 칭찬, 돈, 좋아요 개수 등에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 게임인 것이다. 패배자가 된 기분, 압도당한 기분,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걱정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화가 나고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기 혐오에 빠질 필요도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이성이 당신에게 속삭인다. 완벽해지는 순간 모든 불쾌한 기분이 사라질 거라고. 당신의 이성은 어떤 말로 당신을 설득했는가? 느낌의 기원. 느낌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느낌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두려움은 약탈자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수치심은 집단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굶주림이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역겨움이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을 막아준다. 느낌이 주는 진화적 이득 때문에 인간은 유난히 느낌에 민감하고 자동적으로 신속히 반응한다. 두려움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약탈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민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느낌은 본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사회와 문화는 생물학보다 급격하게 진화했다. 인간은 애초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미디어 정보들, 외적인 미의 황당한 기준들, 자본주의적 욕망, 디지털 화면을 매개로 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의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괴리로 인해 느낌은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낭떠러지를 따라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둘러보다 친구들이 나만 빼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나 답안지에 동그라미에 색을 칠할 때에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적절한 느낌들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유발하여 점차 행복을 잠식한다. 도움이 되는 느낌과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당겨서 아프다면 부상을 막기 위해 운동을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할 때의 불안은 감수하는 편이 낫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바탕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느낌은 유효하다. 실용성 여부를 떠나서 느낌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당신의 느낌이 현재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유효한 건 아니다. 유효하다고 해서 느낌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거나 혹은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느낌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뿐이다. 아마도 오랜 세월 당신이 터득한 것과는 상반된 개념일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했을 것이다. 왜 울어? 왜 그렇게 불안해해? 왜 화를 내? 라는 질문에 느낌을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설명은 일관적이고도 질문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했다. 결국 당신의 느낌이 유효한지에 관한 여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도록 두었다. 마치 이 사회가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느낌들만 허용된다는 뜻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깐깐한, 예민한, 징징거리는 정신나간, 마시간 사람이 된다. 부당한 일이다. 당신의 느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고 활기찰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유효하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진정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같은 말들은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노을이 조금 더 분홍빛이어야 한다거나 나뭇잎이 조금 더 초록빛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느낌들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좀 더 폭넓게 느낌을 체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건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왜 느낌을 억누르거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사과하겠는가? 감정의 회피.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느낌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거나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능은 당연한 것이다. 물리적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은 오랜 세월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왔고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머릿속의 불안과 걱정 같은 위협에도 똑같이 대응하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당신은 이성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 반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험은 말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스트레스가 밀려든다. 심지어 더 강력해진 상태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온갖 이유들을 열거하며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은 걱정이 혹은 전혀 다른 걱정이 밀려든다. 감정의 회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감정의 회피는 삶의 공간을 축소한다. 모든 것이 위험하다면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위협도 미치지 못하는 구석에 숨어 있으면서 무서운 무언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않기만을 바란다.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친밀감에 대한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며 짐이 되는 것 같은 자괴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낸다. 그런데도 고통은 여전히 당신을 찾아온다.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물에 젖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던 때, 심지어 무감각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할 때 필요한 고통마저 불필요한 괴로움이 된다. 더 당신을 아프게 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느낌들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지 나쁜 느낌만을 피하려 애쓰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모든 파도를 피하지 않고 나쁜 파도만 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어떤 파도가 당신을 덮을지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것은 모든 파도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더 마음에 드는 파도가 있을 것이고 더 기꺼이 젖고 싶은 파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취향은
실제로 밀려드는 파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파도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파도를 평가해서 오직 좋은 파도만이 밀려들기를 바란다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여전히 재미있을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려면 기꺼이 모든 파도들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오늘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마이클 트위그, 클라리사 옹 지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